오케이. 자, 우리 항등식을 한번 해볼 거고요.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를 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항등식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할 거고요. 항등식이라고 하는 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혹은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 때 나머지 혹은 나누기 쪽에서 몫은 곱하고 나머지는 더해주자 라고 하는 형식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그 식들이 항등식이라고 한다고 했죠. 항등식이라고 불러줄 거라고 했었죠. 그러면 그때도 항등식의 정의를 얘기했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항등식의 정의는 무엇으로 얘기를 했었나요? 심플하게 내용을 보면 뭐라고 적혀 있어? 항상 등호, 같은 거 괜찮아? 항상 같다라는 거는 결국 뭐를 만족했다? 등호를 성립하게 해주는 식이다. 우리는 이걸 줄여서 항등식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에 모습을 조금 관찰해 볼 건데 너희가 중학교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항등식이 이런 거야. x 플러스 2라고 하는 식이 있대. 이게 1차 식이네. 근데 내가 등식이 있어야 된다고, 등호가 있어야 된다고. 그럼 이 친구가 만약에 0과 같은 형태가 벌어졌다면, 0이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왔다면 얘는 방정식이 돼버렸어요. 이 등호가 x라는 미지수의 크기에 의해서 마이너스 2라는 값을 넣었을 때만 등호를 만족하죠. 그럼 예를 들어 1을 넣거나 4를 넣거나 그런 다른 x들을 넣게 되면 등호를 만족을 안 하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일부만 만족을 하고 나머지들은 등호를 만족을 안 하니까 우리는 참과 거짓으로 구별이 됐네요. 그래서 우리가 참과 거짓으로 구별되는 방정식, 이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표현을 했고 우리가 이 상황에서 동일한 등식의 상황에서 무조건 어떤 x가 들어오더라도 무조건 등호를 만족하는 항상 등호를 만족하는 식, 항등식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줘야지. 이렇게 줘야지. 그래야 모양과 그 크기가 똑같은 값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등호가 항상 만족이 될 수 있겠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항등식의 형태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만 해놓으면 쌤 그러면 무조건 둘이 모양 똑같다라고 말해주면 안 되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 물어볼 말이 생각보다 적네. 그래서 항등식이 약간의 형태가 똑같은 모습이니까 내가 이걸 이렇게 말해보면 우리 이거 두 개가 항등식이 될 거래. 뭐라고 해야 된다? 아, A가 1이 돼야 되는구나. B가 2가 되어줘야 되는구나. 이런 형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중학교 단계에서도 마찬가지. 두 개가 완벽하게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항등식에 대한 기본 개념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뭐 해야 돼? 업그레이드 시켜줘야겠죠? 여러분들이 중학교 단계에서 머물고 있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의 수준으로 올라와야 되잖아. 조금 더 문자가 많아지고 조금 더 복잡한 내용들에 대한 항등식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간의 기본기가 필요해. 우리가 항등식이라는 요소가 항상 등호를 만족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문자가 늘어난다고요. 차수도 늘어난다고요. 그러면 이 친구를 이제 항등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냐면 똑같은 항등식인데 뭐뭐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배웠던 내림차순 정리 혹은 오름차순 정리할 때 그 앞에 뭐가 있었어? x에 대한 내림차순 혹은 y에 대한 내림차순 그 문자의 기준 잡아서 내용을 살펴봐라 라는 뜻을 가졌잖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여태껏 중학교에서는 x라고 하는 변수 하나에 대해서만 자주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x라는 거에 대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y라고 하는 것, k라고 하는 것, a라고 하는 그 변수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나올 수도 있고 y에 대한 항등식이 나올 수도 있고 z에 대한 항등식이 나올 수도 있고 a에 대한 항등식을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들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뭐다? x에 대한 항등식을 말하고 싶대. 그러면 x라고 하는 변수만 딱 그 처리해주면 돼.
x라는 것만 미수처럼 처리해주면 돼. 그럼 나머지 문자들은 사실 뭐와 비슷해? 너희가 방금 전에 봤던 요 놈이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a와 b. 얘도 변수 맞잖아. 근데 이걸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 x에 대한 놈만 변수고 a, b는 무언가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놈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라고. 괜찮나요? 그래서 요놈들이 나오거든. 내가 뭐 하라고 할 거냐면 요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라 라고 할 겁니다. 정리를 해주세요 라고 할 거야. 근데 그 보통 우리가 뭐의 내용으로 정리를 하냐면 바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요소예요. 되겠니?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면 뭐 해라고?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라. 그럼 만약에 y에 대한 항등식이 나왔다? y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라. z에 대한 항등식이 나왔다면 z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라.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괜찮나요? 항등식, 지금 방식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야. 항등식의 설명은 끝났어. 자, 그러면 너희가 이 항등식이라는 것 또한 대놓고 주어지는 말들일까요? 한다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지금 보는 것처럼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야, 이거 무조건 항등식이래. 쌤 뭐라고 했지?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라고 했지? 너무나도 방식을 한 번에 갈 수 있잖아. 숨겨놓습니다. 어떻게 숨겨놓냐면 말을 다르게 해요. 어떻게 말을 다르게 하냐면 첫 번째 밑에 참고사항으로 적혀 있습니다. x에 대하여 다시 할게. 임의의 실수 x.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임의의 실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의라는 거에 포인트를 둘게요.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모두 성립합니다. 이런 단어가 엮여져 있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할 거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이런 말들이 적혀 있는 것 또한 항등식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x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관계없이. 이 말 또한 항등식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뭐라고 하냐면 어떤 실수 x가 대입이 되더라도, 어떤 실수 x가 오더라도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 또한 항등식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기 참고사항에 네 가지 다 적혀 있었죠? 그 네 가지를 한 번 더 표현할 뿐이었던 거예요. 이 말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야, 너 x에 뭘 집어넣든, 어떤 거를 집어넣든, 전부를 집어넣든 등호를 만족할 거야. 항등식의 뜻을 나타내는 말들입니다. 괜찮나요? 일단 첫 번째 개념은 여기까지 가면서 필수 예제 한번 보고, 아직 항등식에 대한 전부를 설명한 건 아닙니다. 천천히 필수 예제를 통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오케이.